우리 연습 문제 먼저 봅시다. 여기 계속 얘기하지만 문제들이 좀 까다로워. 문제들이 지금 우리가 처음 보기에는 많이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어서 익숙해지는 시간을 좀 갖는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지금 7번에 x는 0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만을 옳은 대로 골라달라. 자, x가 0으로 갈 때 수렴하는 걸 이제 찾아달라는 거지. 자, 기억 봅시다. 지금 fx가 x제곱이야. 그러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이 존재하는지 봐달라는 거지. 선생님께서 극한의 기본은 뭐라 그랬냐면 대입이라 그랬어. 0을 집어넣어 봅시다. 0 집어넣으면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0이 나오잖아. 그래서 얘가 우리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한다라는 거고 얘는 그럼 존재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빨리 무슨 느낌이 잡혀야 되냐면 다항함수의 극한은 그냥 대입값이 극한값이다라는 거 빨리 볼 수 있어야 되고 니은 봅시다. 근데 바로 써볼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가우스 x 요거 봐달라는 거거든. 그럼 지금 얘는 대입값이 극한값인 건 맞는데 사실 가우스는 우리 교육과정에서 벗어나서 나는 개인적으로 안 봐도 괜찮다고 생각해. 가우스가 시험에 나올 일은 없을 텐데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할게. 가우스는 이 안이 정수가 되는 걸 기준으로 문제가 발생할 거야. 정수가 되는 걸 기준으로 문제가 발생해. 그럼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0을 기준으로 항상 문제가 발생할 거거든. 그래서 가우스 값의 극한을 볼 때는 우리 항상 정수를 기준으로 좌극한 우극한을 생각을 해줄 거야. 한 번만 생각을 합시다. 0의 좌극한의 가우스 x랑 0의 우극한의 가우스 x를 생각을 하자고. 그럼 우리 0의 좌극한이라는 건 0 바로 앞에 작은 수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거야? 요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마이너스 0.01 정도로 요런 느낌으로 잡아줬으면 좋겠다고. 그럼 마이너스 0.01에 대한 극한, 0의 좌극한에 대한 극한이니까 얘 뭐가 나올 거냐면 마이너스 0.01을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값이니까 마이너스 1. 그럼 0의 우극한은 뭐 어떻게 생각하면 될 거냐면 0의 우극한, 0 바로 앞에 큰 수, 우리 0.01 정도로 잡아주면 좋다 그랬지. 0.01을 넘지 않는 정수값은 0이다. 그래서 얘는 지금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니까 어떻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겠다. 나왔고. 우리 물론 가우스 교육과정에서 벗어나는 내용이긴 한데 이 정도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디귿 봅시다. 디귿. 지금 fx는 절대값 x야. 얘도 이렇게 써볼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절대값 x거든. 절대값 x. 절대값도 항상 절대값도 똑같아. 가우스는 절대값 아니 가우스 계환이 정수가 될 때 문제가 생겼다면 절대값은 절대값 안이 0이 될 때 항상 문제가 생길 거거든. 절대값 안이 0이 되면 문제가 생긴다. 좌극한 우극한 나눠서 생각해버릇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얘도 좌극한 우극한 나눠서 생각을 해볼 거야. 리미트 x가 0의 좌극한,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절대값 x, 절대값 x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절대값은 계속 강조하는 게 부호가 결정이 되는 순간 절대값이 없어지는 거잖아.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라고. 이게 지금 0의 좌극한이면 마이너스 0.01 같은 거니까 절대값 안에 무슨 수? 음수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될 거야? 절대값이 마이너스를 달고 이렇게 벗겨질 거야. 이렇게 쓸게. 그럼 우리는 이제 절대값이 안이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문제가 발생하는데 좌극한, 우극한이 해야 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제 여기다가 0 대입해보자. 0 대입하면 얘는 그냥 0이 나오겠다라는 거지. 마이너스 0도 0이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0의 우극한, 얘가 하고 싶은 역할은 0의 우극한은 0.01이니까 뭐다? 절대값 안이 양수다. 그래서 얘는 절대값이 그냥 벗겨질 거야.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에 그냥 x가 됨으로써 좌극한, 우극한이 할 일을 다 한 거고 얘 0 대입하면 뭐가 돼? 0이 되지.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 그러니까 얘는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접근해 버릇 할 거고. 그럼 리을은 봅시다.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리을 같은 거거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7번 연습 문제가 사실 제일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야.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거라서. 자, 리을 봅시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절대값 x야. 얘도 지금 똑같아.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얘가 0이 될 때를 기준으로 문제가 발생할 건데 난 0에 대한 극한을 볼 거니까 좌극한, 우극한을 나눌 거라고. 리미트 x가 0의 좌극한으로 갈 때 x분의 절대값 x 생각을 할 거고,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x분의 절대값 x 생각할 거고 저도 왔고 그럼 보자. 얘는 어떻게 되니? 0의 자극한 방금 봤지만 얘 0의 자극한이면 마이너스 0.01 같은 느낌이라서 절대값 아니 음수인 거지. 그러니까 절대값이 벗겨지면서 뭘 달고 나올 거야?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야. 차근차근 한 번만 할게. 0의 자극한으로 갈 때 x분의 마이너스 x가 될 거라고. 그럼 0의 자극한은 0이니 아니니? 0이 아니지? 그러니까 뭐가 가능해? 약분이 가능하다. 0이 아니니까 약분이 가능해.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한 번만 쓸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0의 자극한으로 갈 때 마이너스 1 이렇게 남는 거지. 그럼 0의 자극한 대입하던 말든 우리 상수일 때는 그냥 그 값이 극한값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조금 빨리 해볼까? 0의 우극한 양수야. 그러니까 절대값이 그냥 벗겨지겠지. x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x분의 x로 벗겨질 거고 0의 우극한 0이 아니니까 약분이 가능해서 얘는 그냥 뭐가 되겠다? 1이 되겠다. 자극한 우극한이 다르지. 그러니까 얘는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럼 사실 여기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뭐까지 갈 수 있어야 되냐면 뭐까지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얘는 사실 내가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0에서의 극한이 수렴한다는 걸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계속 중요한 거거든. 선생님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1학년 내용을 계속 보여주면서 가는 이유가 까먹은 거 계속 기억해내자라는 거야. y는 절대값 x 그래프 어떻게 그려졌냐면 0에서 이렇게 꺾인 상태로 그래프 그려지는 거. 이게 y는 절대값 x였어. 그래서 오른쪽은 y는 x를 따르고 왼쪽은 y는 마이너스 x를 따르고 그래서 우리 y는 절대값 x 그래프 정도는 바로바로 쓸 수 있어야 돼. 그럼 0에서 좌극한도 0으로 수렴하고 우극한도 0을 향하고 있으니까 극한값 0으로 존재한다라고 알 수 있는 거고 그럼 얘도 이제 우리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y는 x분의 절대값 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얘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쓸 거거든. y는 x분의 절대값 x 그래프는 방금 우리가 봐서 알 텐데 얘는 x가 0보다 클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x가 0일 때 x가 0일 때는 분모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함수값이 존재할 수 없고 x가 0보다 클 때는 절대값이 그냥 벗겨지잖아. 그럼 약분돼서 얘는 y는 1이라는 함수를 따를 거고 음수일 때는 얘가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마이너스 x인데 약분되니까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를 따라. 그래서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양수일 때, x가 양수일 때 y축 기준으로 오른쪽은 y는 1이라는 상수함수가 만들어질 거고 x는 0보다 작을 때 y축 왼쪽으로는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함수가 만들어지고 0일 때는 값이 없으니까 그냥 구멍을 뻥 뚫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얘도 되게 우리한테 있어서 좀 의미가 있는 함수가 될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우리 A반, B반의 기준이 이런 거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우리 반은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가는 반이고 A반은 이거 다 안다는 가정하에 빨리빨리 가는 반이고 만약에 이게 어느 반이 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자기한테 맞는 반이 있는 거니까 나는 이런 거 좀 하는 게 좀 다 알고 있고 시간이 아깝다 좀 어려운 문제들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A반 가서 하는 게 도움이 될 거야. 우리 반은 아무래도 좀 설명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 반이라. 일단 8번 봅시다. 8번도 지금 이런 문제가 제일 까다로운데 8번도 볼게요. 아마 오늘 좀 길어질 것 같거든 수업이. 지금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얘도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가우스가 나오면 우극한 자극한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이제 이렇게 좀 간략하게 문제를 풀어봅시다. x가 2의 우극한으로 갈 때랑 x가 2의 좌극한으로 갈 때를 생각을 해볼게. 이제 우리가 문제를 푸는 법을 좀 배워본다면 2의 우극한은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달라고? 이러면 안 되지만 나는 이렇게 할 거라고. 2.01로 생각해달라고. 2의 좌극한은 2 바로 앞에 작은 수니까 1.99 세상에 소수점 두 자리만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우리는 문제를 정말 쉽게 풀 수 있어. 가우스 이렇게 써볼게. 2분의 x가 우극한일 때는 여기다가 2.01을 집어넣으면 되잖아. 2.01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냥 이런 느낌이지. 1.005야. 무슨 느낌을 너네한테 주고 싶었던 거냐면 1보다 조금 큰 수라고. 1보다 조금 큰 수가 돼.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될 거야? 1이 될 거야. 이렇게 1이 될 거야. 그럼 좌극한일 때는 어떻게 했니? 좌극한일 때 2분의 x에다가
1.99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1보다 조금 작은 수, 뭐 굳이 쓰자면 이런 수? 나는 너네들한테 무슨 느낌을 주고 싶었던 거냐면 1보다 조금 작은 수가 되는 거다. 그래서 얘는 가우스 취하면 얼마가 돼? 0이 돼. 그래서 다른 거지. 그러니까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잡아가면 우리는 극한을 쉽게 처리할 수 있겠다라는 거. 그럼 니은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절대값 x분의 x 세제곱이야. 자, 얘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선생님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좀 빠르게 해볼게. x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랑 x가 0의 좌극한으로 갈 때 얘네가 어떻게 바뀌는지 봐봐. 0의 우극한이면 얘가 양수지. 양수니까 절대값이 그냥 벗겨져서 x분의 x 세제곱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거 지금 0의 우극한이야. 계속 강조하는 게 0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 약분할 수 있어.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x 제곱이 될 거고 0 집어넣으면 결국 얘는 그냥 0으로 가겠죠. 이렇게. 얘는 어떻게 되니? 0의 좌극한이면 여기 안이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이렇게 달고 나오겠지. 마이너스 x분의 x 세제곱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좌극한 0이 아니니까 약분돼서 뭐가 나올 거야? 마이너스 x 제곱이 나올 건데 어쨌든 0으로 보낼 거잖아. 그러니까 0 집어넣으면 0이다. 얘는 비록 식은 달랐지만 어떻게 돼? 극한값은 똑같네. 그러니까 얘는 수렴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잡아주면 되고 디귿하고 리을 같은 게 오늘 하면 더 쉬워질 건데 하고 갈게. 선생님 질문 해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시간 좀 걸리더라도 문제 다 보면서 갑시다. 디귿 리미트 x가 9로 갈 때 루트 x 더하기 3분의 x 마이너스 9야. 이렇게 되겠다. 이런 게 좀 안타까운데, 이런 게 좀 안타까운데 오늘 우리가 하게 될 가장 메인 목표 중에 하나긴 하거든. 근데 편하게 한 번만 봐봐. 지금 너네가 못하는 게 당연해. 아직 우리가 뭘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유리화를 하거나 선생님 좀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게. x는 루트 x 전체의 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9는 3의 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럼 이거 합차로 인수분해 되는 거 맞니? 루트 x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다. 이거 지금 얘는 그러면 얘 이렇게 루트 x 플러스 3 루트 x 플러스 3 이렇게 약분돼 사라졌지. 이렇게 사라져. 사실 얘는 그냥 9 집어넣으면 되는데 여기 이상한 짓 하고 있잖아. 그냥 할게. 그냥 해. 너네가 이게 이상함이 아니라는 걸 느껴야 돼. 극한의 기본 대입이니까 9 집어넣어봐. 9 집어넣으면 분모 얼마니? 6 되지 6. 분자는 0 되지. 너네 한 번만 생각해봐. 6분의 0은 문제가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이거 문제가 없는 거야. 우리한테 문제는 이상한 거야. 0분의 0 같은 거나 분모가 0이 되거나 그런 게 이상한 거지. 얘는 그냥 뭐가 되는 거야? 그냥 0이야. 대입해서 문제가 없으니까 얘는 그냥 극한값이 대입값이다 라고 기억했으면 좋겠어. 리을 봅시다.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절대값 x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인데 선생님 이거 인수분해 해서 쓸게. 이렇게 써봅시다. 그럼 얘도 이제 똑같아. 어떻게 할 거냐면 분모 지금 절대값이잖아. 절대값이니까 절대값 안이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x가 2의 우극한으로 갈 때랑 x가 2의 좌극한으로 갈 때로 나눌게. 그러니까 이렇게 리미트 x가 2의 우극한으로 갈 때 리미트 x가 2의 좌극한으로 갈 때. 그럼 바로 쓸게. 2의 우극한 2보다 조금 끄니까 절대값 안이 양수지? 그러니까 절대값이 그냥 벗겨질 거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벗겨질 거라고. 그럼 x-2 약분돼 사라지지? 그리고 이제 대입하면 얼마? 3 이렇게 문제 없는 수가 나오니까 우극한 값은 3이다. 그럼 좌극한은 절대값 아니 음수잖아. 2보다 조금 작은 수를 집어넣게 되니까 작은 수에서 2 빼니까 음수. 그래서 마이너스를 달고 절대값이 이렇게 벗겨진다라는 거. 요거 분해 이렇게. 그럼 약분돼 사라지고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의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니까 얘는 그 값이 다 이상한 짓 하고 있어. 어쨌든 다행인 건 2를 집어넣으면 1, 여기는 마이너스 1. 그래서 다르니까 얘는 그 값 존재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 계산해보는 수밖에 없어. 그 다음 우리 우선 7번, 8번은 지금 너무 어려운 문제가 맞고 우리한테 지금 그래 9번 같은 문제만 잘하면 괜찮아. 10번 봅시다. 10번 10번, 11번, 12번 다 어려운 문제니까 10번 한번 볼게. 10번 보면 지금 fx는 x 마이너스 x제곱 x가 절대값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x 곱하기 x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지금 모든 실수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a, b의 값을 구해달래. 우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가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이 그래서 한번 얘기하고 간 적이 있는 거거든. 다항함수의 극한값은 뭐랑 똑같다? 대입값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다항함수는 이쁜 친구들이야. 그냥 극한값을 구하려면 대입한 게 극한값이니까 사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다항함수는 무조건 극한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얘 봐봐. 지금 얘는 여기도 다항함수고 여기도 다항함수니까 이 안에서랑 이 안에서는 문제가 될 게 없어. 무슨 말이냐? 절대값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잖아. 이 안에서는 이 식을 따르고 다항함수 식을 따르니까 극한값이 당연히 집어넣은 값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여기 절대값 x가 1보다 작은 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잖아.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는 이 식을 따르니까 이 안에서도 문제될 게 없어. 그럼 얘가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은 딱 뭐랑 뭐밖에 없을까? 그림 좌표 평면을 한 번만 좀 떠올려 보면 x축, y축 이렇게 있을 때 마이너스 1하고 1을 경계로 요 바깥쪽에서는 얘를 따르고 요 안쪽에서는 얘를 따르고 있단 말이야. 그럼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곳은 어디밖에 없는 거야? 요 경계밖에 없는 거야. 요 경계밖에 없다고. 선생님 편의상 얘를 F1이라고 하고 얘를 F2라고 해볼게. 그럼 지금 요 바깥쪽 1보다 클 때랑 1보다 작을 쪽에는 y는 F1이라는 함수를 따르고 있는 거고, 요 가운데에서는 y는 f2라는 애를 따르고 있는 거니까 나는 뭐만 생각할 거야? 요 경계 두 군데만 생각을 할 거야. 그러니까 얘가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fx가 존재하면 되는 거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하면 모든 실수에서 극한값이 존재할 거다. 그럼 자,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 무슨 말이야? 좌극한 존재해야 되지. x가 마이너스 1에 좌극한으로 갈 때 fx 존재해야 되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우극한으로 갈 때 fx가 존재해야 돼. 그래서 둘이 같으면 되는 거지. 그럼 해봅시다. 마이너스 1의 좌극한, 마이너스 1의 좌극한, 마이너스 1 왼쪽에서 따라가는 거니까 이 식을 따르게 되겠지. 그러니까 뭐에다가 극한을 취해줘야 돼? 여기에다가 극한을 취해줘야 돼. 한 번만 써볼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의 좌극한으로 갈 때 요거 마이너스 x제곱 ax 플러스 b가 될 거라고. 근데 선생님이 계속 얘기해주면 다항함수의 극한값은 대입값이다. 대입해. 마이너스 1 집어넣을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이게 자극한 값이 되는 거라고. 그럼 우극한 값은 마이너스 1의 우극한,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니까 요 함수를 따르게 되겠지? 얘도 한 번만 쓸게. 여기서만 쓸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의 우극한으로 갈 때는 요 식을 따르게 될 거라고. x 곱하기 x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 되는 거 맞니? 얘는 3이 되겠다. 그래서 요 둘이 같으면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지. 좀만 이쁘게 써볼게. 마이너스 a 더하기 b 넘기면 a 마이너스 b는 3 넘어가면 마이너스 4인가? 요 식 하나 나오겠네. 그 다음 요거 1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싶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리미트 x가 1의 자극한으로 갈 때 fx랑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으로 갈 때 fx가 각각 존재해서 같으면 돼. 그럼 1의 자극한 1보다 왼쪽에서 다가가는 거니까 요 식을 따라가겠지. 요 식을 따라갈 거야. 그러니까 1 여기다 그냥 바로 집어넣자. 1 집어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1. 그 다음 1의 우극한 1보다 큰 쪽에서 다가갈 거니까 얘를 따르게 될 거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극한을 취하면 되는데 극한값 대입값이니까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 마이너스 1. 이젠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a 더하기 b가 0 나오나? 이거를 모두 만족하는 a, b를 구해달라. 그래서 a는 2, a는 마이너스 2, b는 2 나오나? 이렇게 답이 나오겠다. 그래서 이게 우리 딱 교과서 다음 문제야. 이 정도 풀 줄 알면 내신에서 기본적인 형태 문제들은 다 무난하게 할 수 있다. 그다음 11번은 선생님이 식만 좀 표현해 볼 테니까 다시 한번 그래프 보고 계산해 봅시다. 11번 지금 보면 자, y는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f의 3-x 요거랑 리미트 x가 2의 우극한으로 갈 때 f의 x-1 요거랑 더하기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의 좌극한으로 갈 때 마이너스 x. 자, 요거의 값을 구해달래. 선생님이 정석적인 방법하고 우리들은 좌극한, 우극한을 이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까지 좀 설명을 해볼게. 오늘 할 내용하고도 좀 중요하게 연관이 있어서 정석적인 방법을 좀 먼저 해보면 여기가 지금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3-x가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 나는 이렇게 되길 바래.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이렇게 안에가 x로 돼야 이쁜 거지. 그러니까 뭘 할 거야? 치환을 할 거야. 3-x를 치환을 해보는 거야. 3-x를 내가 같이 x로 하면 헷갈리니까 t로 치환을 해볼게. t로 치환을 해보는 거야. 그럼 3-x가 t로 치환하면 여기다가 집어넣어봐. x가 사실 근데 이게 힘든 거거든.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t는 어디로 가는지 체크를 해봐야 돼. 이게 힘든 거야. 자, 그럼 내가 이걸 보기 위해서는 얘를 이쁘게 바꿔봅시다. x에 대해 정리해봐. 마이너스 x 넘기고 t 넘기면 x는 3-t 이렇게 되는 거 맞니? x는 3-t? 그럼 x가 0의 우극한으로 가면 이게 더 안 보이지 뭐. 여기다가 해보면 x에다 0의 우극한 집어넣으면 t 어디로 갈까? 한 번만 생각해봐. 여기다가 3 빼기 t는 3 빼기 여기다 쓸까? 3 빼기 0의 우극한 이렇게 되는 거거든. 3에다가 우리 0의 우극한 뭐라고 정의했어? 0보다 조금 큰 수로 정의했잖아. 0보다 조금 큰 수를 정의했으니까 얘는 뭐가 될까? 3보다 조금 작아지는 거 맞니? 그러니까 뭐가 돼? 3의 좌극한이 되는 거야. 이게 힘든 거야. 이게 힘든 거라고.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떻게 바뀌냐면 리미트 t가 어디로 갈 때? 3의 좌극한으로 갈 때 ft로 바뀌어. 이게 정석적인 방법이야. 그럼 봐봐. 우리 방식대로 하면 어차피 이 계산을 하려면 우리 방식대로 할 수밖에 없어. 그냥 여기다 바로 넣어볼래? 0의 우극한의 뜻이 무슨 뜻이니? 우리한텐 0.01 같은 거잖아. 여기다 빼봐. 3에서 0.01을 빼면 안에가 뭐가 되니? 2.99가 되는 거 맞니? 2.99.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보고 뭐라고 바로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이거 3의 좌극한 구하라는 거구나라고 바로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럼 지금 그림 보면 F3의 좌극한 얼마지? 3 왼쪽에서 다가갈 때, 작은 쪽에 다가갈 때 뭘 향해서 가고 있어? 이렇게 2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 맞니? 3보다 왼쪽에서 다가갈 때, 그래서 얘는 2가 되겠다. 그럼 요것만 선생님 바로 해볼게. 2의 우극한, 우리 어떻게 생각할 거야? 2.01 정도로 생각할 거라고.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봐. 2.01에서 1 빼니까 2.01에서 1 빼니까 뭘로 느껴져? 1.01로 느껴지네요. 1보다 조금 큰 수? 그러니까 이거 1의 우극한 구하라는 거라고. 1의 우극한 구하라는 거야. 그럼 얘도 똑같아. 마이너스 3의 좌극한이니까 마이너스 3보다 조금 작은 수야. 헷갈리면 안 돼. 마이너스 3.01이다.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플러스 3.01로 바뀌지? 그래서 뭘 구하라는 거야? 3의, 여기 F가 빠졌네. 3의 우극한을 구하라는 거다. 그래서 이거 한번 그래프 보고 계산해 봅시다. 유형편 봅시다. 유형편 문제는 조금만 빨리 가볼게. 3번부터 봅시다. 자, 3번에 페이지는 5페이지. 지금 극한값이 가장 작은 걸 구해달라. 그래.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 마이너스 3분의 1. 요런 게 이제 오늘
다음 시간 이렇게 거쳐가면 거쳐갈수록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별거 아닌 문제들이 될 건데 지금 우리한테는 조금 힘든 문제들이거든. 그래서 한번 보고 갈게. 이게 사실 아마 A반도 이 문제 건너뛰고 갔을 건데 한번 보고 갈게. 보고 갑시다. 요것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요것만. 오늘도 선생님이 다시 얘기할 건데 우리 플러스 무한대분의 1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 다 어디로 간다? 분모가 커지면 다 0으로 간다. 요것만 좀 가지고 이 문제 풀어봅시다. 자, 마이너스 무한대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무한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무한대 빼기 3인데 마이너스 무한대에다가 3 빼봤자 마이너스 무한대지. 그래서 이렇게 돼서 얘는 뭐가 될 거냐면 0 이렇게 되겠다. 0 이렇게 될 거야. 얘도 생각해봐. 무한대로 간다고 쳐봐. 그럼 얘는 2 빼기 무한대에서 1 더해봤자 무한대잖아. 무한대분의 4 이렇게 될 거거든. 무한대분의 1이 0인데 무한대분의 4라고 해봤자 얘도 뭐가 될 거야? 0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2로 수렴하겠다. 이런 느낌을 잡아보는 거야. 얘는 생각해봐. 이게 사실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데 무한대 빼기 1분의 무한대거든. 무한대 빼기 1분의 무한대. 원래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프로 하는 게 맞아. y는 x 마이너스 1분의 x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거든. 얘는 x는 1을 점근선으로 갖고 y는 1을 점근선으로 가자. 0,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을 지나서 그래프 이렇게 그려줘. 사실 얘는 그래프로 봐야 되는 게 맞아. 아직은 이렇게 하는 건 오늘 할 거고 이렇게 너네 아직 설명 못하니까 그래프를 갈게.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가면 x가 무한히 커지면 그래프는 계속 1을 향해서 여기다 x가 무한대를 향해서 가면 여기 y는 1을 점근선으로 가지니까 계속 1로 붙어 나가. 그래서 얘는 1로 간다. 1로 간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얘는 절대값이 있긴 한데 어쨌든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무한대분의 2 빼기 1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어디로 가? 이거 0으로 사라질 테니까 마이너스 1로 가겠다. 얘도 우리 아직 뭘로 밖에 할 수 없냐면 아마 수투를 한번 배워본 친구는 보자마자 마이너스 3이라는 게 보일 텐데 아직은 우리 이거 그래프로밖에 못 하거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야 돼. y는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점근선이 분모는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1. y축 점근선이 개수비였거든.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복습할게. y는 마이너스 3이다. 그리고 0, 0 집어넣으면 1,2를 지나서 그래프가 요렇게 생기겠다. 맞지?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가면 함수는 점점 뭐에 붙을 거냐면 점근선 마이너스 3에 붙겠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이라서 그래서 얘가 답이야. 아직은 우리가 이런 게 힘든 게 당연해. 힘든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이런 거 볼 일 없다. 볼 일이 없다. 그 다음에 9번. 9번 봅시다. 9번에 오늘만 이렇게 질문이 좀 너저분할 거고 다음 시간부터는 그냥 깔끔한 문제들이 다 나올 거라서 오늘만 좀 잘해봅시다. fx가 절대값 x-1 분의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gx가 이거 뭐하니? 더하기네. 이렇게 될 때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고 하면 우리 선생님이 따로 써서 해볼게. x가 마이너스 2의 좌극한으로 갈 때 fx 더하기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으로 갈 때 fx가 구해달래. 우리한테 있어서 난 좀 이런 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 절대값을 봤을 때 그냥 기계적으로 뭔가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지금 우리 반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 선생님이 일부러 문제 풀 때 그냥 허투루 얘기 안 하고 아주 작은 단어도 되게 신경 써서 얘기한다고 말하잖아. 내가 절대값 들어가는 문제 풀 때마다 계속 너네한테 하는 말이 있거든. 보통 말씀 안 하시는데 나는 계속 앞에 하는 말이 있어. 그게 뭐니? 절대값은 절대값 아니 뭐가 될 때? 0이 될 때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절대값 아니 0이 아니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그럼 봐봐. x가 마이너스 2의 좌극한으로 가거든. 그럼 지금 여기서 이 절대값 x 마이너스 1과 절대값 x 플러스가 2가 있는데 얘는 문제가 될 게 있을까 없을까? 이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고.
내가 2의 좌극한, 마이너스 2의 좌극한을 집어넣건 마이너스 2의 우극한을 집어넣건 이 지금 절대값은 항상 무슨 수니? 내가 마이너스 2의 좌극한을 집어넣는다고 치면 얘는 항상 마이너스인 거야. 항상 마이너스. 이거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이냐? 대입하면 된다고. 여긴 그냥 대입하라는 거야. 마이너스 2의 좌극한은 그냥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그냥 대입할 거야. 그렇게 해버릇했으면 좋겠어. 그럼 얘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절대값 마이너스 3이니까 선생님 3이라고 바로 쓸게. 이렇게 쓰면 끝이야. 여기다 마이너스 2 그냥 대입하면 된다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8 플러스 2 빼기 1이니까 9 나오나? 얘는 그냥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야. 여기만 신경 쓰면 되는 거지. 내가 마이너스 2의 좌극한 얼마냐면 마이너스 2.01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니까 얘는 절대값 아니 무슨 수야? 음수야. 마이너스 2.01이다 2 더하면 음수야. 그러니까 절대값이 벗겨지면서 뭘 달고 나오겠다?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라고.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요렇게 되겠지. 요렇게. 여기에 굳이 쓰자면 극한을 이렇게 써줄게. 이렇게. 그럼 여기 어떻게 돼? 약분돼서 사라진다. 그러니까 3 더하기 마이너스니까 빼기 1. 그래서 여기는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막 절대값 벗기고 막 인수분해하고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항상 0이 되는 게 아니면 문제가 없으면 대입값이 극한값이다. 그럼 1의 우극한도 마찬가지야. 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냥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1 집어넣으면 3분의 절대값 3분의 3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고 얘가 영향을 주는 건 여기밖에 없다. 지금 1의 우극한 1보다 조금 큰 수를 집어넣는 거니까 1보다 조금 큰 수를 집어넣는 게 양수지. 절대값이 그냥 벗겨지겠네. 이렇게 한 번만 쓸게. 그럼 x-1 분의 얘는 인수분해서 써주면 2x 플러스 1 x-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 약분돼 사라지고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다? 3 더하기 1 이게 4가 나오겠네. 이렇게. 그래서 답은 6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어. 무조건 절대값 나왔다고 막 겁먹을 거 없이 0이 될 때만 문제가 된다. 14번, 15번은 우리 조금 이따 합시다. 이러다가 너무 진도 나갈 때 좀 흔들릴 것 같아서 이따가 진도 다 나가고 안 되는 친구들만 같이 봅시다. 같이 보고 우리 진도 좀 나가자. 그러면 진도 나갈게. 14번, 15번은 이따가 같이 한번 볼게. 이따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고쳐봐봐. 우리 교재는 19쪽을 피면 되고 오늘 할 게 좀 또 만만치가 않거든. 오늘 할 게 만만치가 않은데 앞부분만 좀 만만치 않고 뒷부분은 아주 할만하니까 잘 한번 해봅시다. 우리 지금 19쪽을 펴서 오늘은 이론 설명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고 문제를 좀 많이 봐야 되거든. 이제 오늘 정말 본격적으로 실전이라고 보면 돼요. 오늘부터 할 문제들이 실전에서 만날 문제들인데 개념 플러스 유형 이 교재가 순서가 조금 일반적인 교재랑 조금 다른 게 있거든. 원래 조금 쉬운 걸 하고 어려운 걸 뒤에다가 몰아놓으면 좋은데 보통 그런 식으로 짰는데 개념 플러스 유형 교재가 지금 되게 정직하게 교과서 순서를 따르면서 중간중간에 그거랑 관련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집어넣어서 가고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밑밥을 까는 거냐면 오늘 할 과정 중에서 첫 번째 문제가 제일 어렵고 두 번째 문제가 그 다음으로 어렵고 그 다음 문제들은 너무 쉬울 거야. 그래서 1, 2번에 너무 포기하지 말고 잘 들어봅시다. 1, 2번 문제가 우리 흔히 말하는 모의고사형 문제들 베이스가 되는 문제들이기도 하고 내신에서는 제일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들이기도 해. 선생님이 정석적인 방법이 있고 내 방식이 있어서 오늘도 항상 내 방식과 정석적인 문제를 같이 병행하면서 갈 거거든. 근데 당연히 내 방식을 여기는 좀 권하는 편이야. 웬만하면 내가 둘 중에 편한 거 쓰라고 하는데 내 방식을 좀 권한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우선 19쪽에 맨 위에 박스 보면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라고 이렇게 나왔지. 거기다가 별표를 좀 하나만 칩시다.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전혀 어려운 거 없거든. 내용적으로는 전혀 어려운 거 없는데 좀 중요한 성질들이라서 한 번만 보고 갈게. 크게 4가지가 있다. 5개인데 선생님 묶어가지고 4개로 쓸 거야. 크게 4가지가 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이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제 조건이 있어. 전제 조건. 함수의 극한의 성질에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도 베타로 수렴한다. 둘 다 수렴할 때만 쓸 수 있어. 수렴한다는 말이 없으면 절대 못 쓰겠다라는 거야. 절대 못 쓴다. 수렴할 때만 쓸 수 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리미트 x가 이거 안 써도 돼. 그냥 여기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건 봐도 돼. 이거 쓸 정도로 중요하진 않아서. x가 a로 갈 때 k 곱하기 fx. x가 a로 갈 때 k 곱하기 fx. 이때 k는 상수야. 상수가 이렇게 곱해져 있으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면 상수 바깥으로 뺄 수 있어. 마치 우리 시그마에서 상수 바깥으로 뺐듯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다.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럼 지금 내가 요 fx가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로 수렴한다고 썼으니까 이거 뭐라고 쓰면 되겠다? k 알파라고 이렇게 그냥 퉁쳐서 쓰면 되겠다. 그다음 두 번째 리미트 지금 아마 책에서는 2번, 3번을 같이 나는 묶어서 2번이라고 쓸 거거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gx 이렇게 fx랑 gx가 더하기 또는 빼기로 되어 있는데 이거 선생님이 나온 김에 조금만 어려운 표현 한 번만 써볼게. 꼭 더하기 빼기를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fx와 gx의 1차 결합이라는 용어를 쓰거든. 고등학교 때는 잘 안 써. 고등학교 때는 가르치지 않는데 1차 결합이 무슨 뜻이냐면 각각의 상수배를 해서 더하거나 빼는 걸 우리가 1차 결합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차수를 1차로 유지한 상태에서 더하기 빼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뭐 2fx 더하기 3gx, 5fx 빼기 뭐 2gx 이런 식으로 앞에 상수가 곱해져도 문제가 없어. 이렇게 되면 얘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시그마랑 똑같아. 찢을 수 있어. 찢을 수 있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뿔마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이렇게 찢을 수 있고, 그럼 내가 방금 얘 알파로 수렴한다고 전제 조건을 깔고 갔고 얘 베타로 수렴한다고 전제 조건을 깔고 갔으니까 이거 뭐가 되겠다? 알파 뿔마 베타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근데 시그마랑 지금 굉장히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잖아? 시그마랑 다르게 얘는 뭐도 할 수 있냐면 곱하기 나누기도 찢을 수 있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시그마는 곱하기 나누기는 못 찢었잖아. 근데 얘는 fx 곱하기 gx도 찢어서 쓸 수 있어.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곱하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이렇게 각각을 찢을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알파, 얘가 베타로 가니까 뭐라고 쓸 수 있겠다? 알파 곱하기 베타라고 쓸 수 있겠다. 그럼 이제 나누기도 찢을 수 있다 그랬는데 나누기는 전제 조건이 좀 들어가야 돼. 우리 항상 잊으면 안 되는 게 분모가 얼마면 안 돼? 0이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gx분의 fx를 찢을 때는 무슨 전제 조건을 갈고 갈 거냐면 이때는 gx의 극한인 베타가 0이 아닐 때만, 베타가 0이 아니면 얘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찢을 수 있다. 선생님 좀 귀찮아도 우리 처음 배우는 반이니까 선생님도 귀찮아지 않고 그냥 쓸게. 나도 웬만하면 잘 안 쓰는데 우리 처음 배우는 반이니까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얘가 베타, 얘가 알파로 수렴하는데 베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베타분의 알파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럼 봐봐. 각각이 수렴하면 찢을 수 있다고 내가 얘기했었거든. 찢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뭐라고 기억했으면 좋겠냐면 반드시 뭐라고 기억했으면 좋겠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수렴하고 베타가 수렴한다면, 수렴한다는 전제 조건은 중요한데 여기다가 이렇게 써줘. 극한을 분배할 수 있는 거야. 분배할 수 있다고. 이게 중요한 거야. 극한을 각각한테 줄 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 있는 극한을 fx한테 줄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여기 있는 극한을 fx, gx한테 각각 줄 수 있다. 여기 있는 극한을 곱하기에도 각각 줄 수 있다. 여기 있는 극한을 분모, 분자에 각각 분배할 수 있다고. 이게 중요한 거야. 극한을 각각에 취할 수 있다. 언제만? 수렴할 때만 가능한 거야. 수렴할 때만 가능한 거야. 사실 뭐 이러나 저러나 비슷한 말이라고 느낄 수 있고 그게 맞는데, 비슷한 말일 수 있는데 약간 어감이 다르고 이걸 포인트 삼아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 나갈 거거든.
이걸 포인트 삼아서 문제를 풀어 나갈 거라서 잘 볼게. 지금 사실 이게 우리가 이미 알게 모르게 쓰고 있던 상황이기는 해. 이미 알게 모르게 쓰고 있어. 너네 생각해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플러스 1. 이렇게 해볼까? x가 3으로 갈 때 x 플러스 1 이렇게 써볼게. 이거 얼마니? 3 집어넣어서 4지? 문제 없잖아. 이미 우리 사실 이게 쓰고 있는 거라고. 이거 사실 얘가 4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두 개 함수를 찢어서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야. 이미 우리는 쓰고 있던 거거든. 사실 얘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안 되면 우리 진짜 죽어놔야 돼. 매번 극한을 하나하나 다 계산해야 될 걸 이거 덕분에 알고 있는 것들은 퉁쳐서 뭔가 저렇게 한꺼번에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 이게 나중에 미분에서도 중요하게 쓰일 거라서 그냥 그런 느낌이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나온 게 아니라 도와주려고 나온 거다라는 것만 잘 잡고 밑에 설명은 잠깐 건너뛰고 필수 예제 1번을 볼 건데 필수 예제 1번부터 이제 우리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잘 들어봅시다. 우리 20쪽에 개념 체크 한번 보고 갈게요. 20쪽에 개념 체크 한번 보고 갑시다. 이 개념 체크 20쪽에 개념 체크 1번 한번 보면 지금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가 5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gx가 3이다. 자, 다음에 극한값을 구해달래. 자, 1번 봐봐. 1번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빼기 gx 요거의 극한값 구해달래. 우린 어떻게 할 거라고? 극한이 지금 둘 다 수렴하잖아. x가 2로 갈 때 둘 다 수렴하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이 극한을 각각에 취해줄 수 있다고. 이렇게 각각에 취해줄 수 있다. 그럼 fx, x가 2로 갈 때 얼마로 가? 5로 가지. 얘 5로 가고 gx 어디로 가? 3으로 가니까 5에서 3을 뺀 걸로 바로 계산할 수 있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2가 될 거야. 그럼 2번은 우리 보자마자 얼마가 되겠어? 곱하기도 바로 분배할 수 있지. 리미트 곱하기도 각각이 이렇게 분배를 하면 되는 거니까 fx 얼마로 간다? 5로 간다. gx 얼마로 간다? 3으로 간다. 그래서 15가 답이 될 거야. 그럼 3번도 그냥 집어넣으면 되겠지? 4번 한번 볼게. 4번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의 제곱분의 이렇게 그냥 선생님 쓸게. 2f 빼기 g다. 얘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수렴하면 그냥 각각에 분배하면 되는 거야. 각각에 다 분배할 수 있다고. f 극한값 얼마? 5잖아? 그러니까 5의 제곱으로 그냥 처리하겠다라는 거고. 여기다가 5 집어넣어서 2 곱하기 5로 처리할 거고 gx는 극값 3이니까 얘는 25분의 10 빼기 3이 돼서 7이 답이다. 그래서 극한이 수렴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만 만나면 너무 좋을 텐데 오늘 할 어려운 문제 필수 예제 1번에다가 별표를 좀 5개만 칠게. 선생님이 좀 공들여서 설명을 할게. 여기도 보통 선생님들이 대충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1, 2, 3번 다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거든. 그래서 노트가 있으면 좀 노트에다가 필기를 좀 잘 하고 한번 봅시다. 자, 1번 봅시다. 1번. 요거 1번 하고 쉴 테니까 1번 만약에 필기할 거 없으면 앞에 종이 놨으니까 이따 가져가서 정리 한번 잘 합시다. 자, 1번 볼게. 함수 f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의 x-1이 지금 4다. 요거일 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더하기 fx분의 x제곱 마이너스 5fx 요거의 값을 구해달래. 자, 1번에다가 1번 문제 위나 옆에 이래서 선생님이 좀 이게 정리 노트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1번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 여기 위에다가 뭐라고 써놓을 거냐면 우리는 극한값을 구할 때 알고 있는 또는 구해야 하는 극한의 모양을 사용할 거야. 알고 있는 또는 구해야 하는 극한의 모양을 사용할 거라고. 모양. 이게 되게 우리한테 있어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힘든 게 내가 쓸 수 있는 거 혹은 내가 구해야 하는 모양을 빨리 체크해서 그걸 써먹어야 되거든. 이게 연습이 안 되면 되게 힘들어.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계속 시야를 넓힌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한번 봐봐. 이 두 문제의 지금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는 x가 1로 갈 때야. x가 1로 갈 때 극한인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갑자기 뜬금없이 x가 0으로 갈 때를 구해달라 그랬거든. 근데 극한의 기본을 계속 뭐라고 얘기하고 있니? 대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맞아? 대입해봐. 여기 주어진 정보에다가 x는 1을 대입해봐. 그럼 분모 어디로 가니? 분모 지금 어디로 가? 0으로 가는 거 맞아? 얘도 지금 어디로 가? 0으로 가. 그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주어진 극한이 사실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1이 아니라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0분의 이런 형태라는 느낌을 빨리 잡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보기 좋은 모양으로 바꿀 거야. 어떻게? 치환. x-1을 t로 치환을 해볼게. t로 치환을 해볼게. 그럼 우리 치환을 하면 어떤 성질을 같이 가져간다라고 상학함수 할 때도 되게 중요하게 썼었거든? 지수로 구할 때도 중요하게 썼었거든? 걔가 범위를 갖고 있으면 범위를 같이 가져가야 돼. 극한도 마찬가지야. 치환하면 극한 같이 생각해야 돼. 지금 x가 어디로 가고 있어? 1로 가고 있지? 그럼 t는 어디로 가야 돼? t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우리가 뭔가를 치환하면 극한도 같이 가야 돼.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정보를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ft가 얼마다? 4로 바꾸고 갈 거야. 여기 지금 x-1 대신에 t 집어넣고 fx-1 대신에 ft가 되는 거지. x가 1로 갈 때 t는 0으로 갈 때로 바뀔 거고. 그럼 이제 느낌이 있는 친구들은 다 알 텐데 이거 사실 뭐랑 똑같은 말이니? 내가 여기를 굳이 t라고 안 쓰고 뭐라고 써도 괜찮아.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4다라고 말해도 되는 거 맞니? t에 대한 식이나 x에 대한 식이나 형태만 다른 거지 똑같은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같은 말이야 지금. 같은 말이다. 그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요거야.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4다. 너네 이거 보고 이거 알 수 있어 없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가 어디로 가는지 이거 알 수 있니 없니? 절대 알 수 없어. 맞아? 절대 알 수 없다고. 얘가 0으로 가잖아. 그럼 0분의 f0이 4로 간다를 가지고 fx의 극한값이 0으로 갈 때 극한값이 얼마든지 절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모양이 이거밖에 없다고. 이것만 써먹을 수 있어.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극한은 요거잖아.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모양을 만들면 된다고.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면 돼.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돼? 지금 x가 0으로 가는 거니까 x가 0이 아니라는 게 핵심이야. x가 0이 아니야. 그래서 분모 분자를 x로 나눌 거야. 선생님은 x분의 1을 곱한다고 표현할게. 분모 분자를 x로 나눌 거라고. 그럼 내가 x분의 fx 모양을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 이 문제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얘네 둘을 x분의 1을 각각 곱하는 거니까 여기다 x분의 1 곱하면 1 더하기 이렇게 바꾸겠다고. 요거 분해. 얘도 x로 나누면 x 빼기 5 곱하기 x분의 fx로 바꾸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내가 x분의 fx가 얘네들이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고 x가 0으로 갈 때 x도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뭐 할 수 있다? 분배, 극한을 분배할 수 있다고. 극한을 분배할 수 있다고. 그럼 얘는 어디야? 얘는 0으로 가도 그냥 1이지. 1. 얘는 어디로 간다고? 4로 간다고. 얘 4로 간다고. 4. 분해. 얘 어디로 가니? 0으로 가지? 0. 빼기 5 곱하기 얘가 4로 가니까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4가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한테 있어서 의미가 있는 문제다. 그래서 잘 정리해서 봤으면 좋겠어. 이런 게 이제 우리 학교 내신에서는 궁극적인 목표의 문제들이 될 거야. 그래서 갑자기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선생님 조금 안타깝긴 한데. 그 다음 2번 봅시다. 2번. fx, g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여기다가 별표를 좀 3개만 쳐놓을게. 2번에다가 따로 또 별표 3개만 쳐놓읍시다. 이거고 리미트
또는 3일 때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 그랬냐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요거의 값을 구해달라. 선생님이 두 가지 방식으로 좀 풀어볼 건데 우선 정석적인 걸로 먼저 좀 풀게. 정석적인 걸로 먼저 풀어봅시다. 우리가 원래 수학적으로는 이 극한 있지. x가 1로 갈 때 fx 더하기 gx가 6이다라고 되어 있을 때 저 식에다가는 아무 행동도 할 수가 없어. 극한이기 때문에 극한에다가는 아무 행동도 할 수가 없다고. 왜 아무 행동도 할 수가 없을까? 지금 fx, gx 중에 gx는 3으로 수렴한다 그랬거든. 근데 fx는 말이 없지. 언급이 없거든. 수렴한다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fx는 어떻게 이걸 막 찍거나 뭘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 잘 봐봐. 잘 봐줘. 이거 지금 힘든데 정석적인 방법 풀이 1. 어떻게 할 거냐면 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더하기 gx는 6을 이걸 가지고 새로운 식을 만들 거야. 이렇게 정의할 거야. fx 더하기 gx는 hx라고 fx 더하기 gx를 하나의 식으로 그냥 이렇게 할게. 그냥 식을 세울 거야. 이렇게 세울 거야. 이렇게 세울 거야. 그러면 잘 봐봐. 잘 봐봐. 양변에 우리 얼마든지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데 이제 새로운 게 하나가 생긴 거거든. 양변에 극한을 취할 수 있어. 양변에 x가 1로 간다는 극한을 취할 거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액션 중에 하나가 더 생겼다. 극한 취하는 액션을 취할 수 있어. 극한을 취하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근데 얘가 어디로 가지? 얘가 지금 문제에서 어디로 간대? 얘가 6이래. 얘가 6이래. 그러니까 얘도 어디로 가는 거야? 6으로 가는 거네. 6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fx 더하기 gx를 hx라고 설정하는 순간 hx도 뭐가 돼? 수렴해. hx가 수렴해 6으로. 근데 문제에서 gx도 수렴한다고 알려주고 있지. 그러니까 이제 그걸 써먹을 거야. 뭘 써먹을 거냐면 여기서 내가 gx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fx는 hx 빼기 gx가 되지. 이렇게 돼. 이러고 나서 양변의 극한을 취해보자고. x가 1로 갈 때 아이고 이거 정석적인 거를 알고는 있어야 돼. 알고는 있어야 되거든. 이렇게 되겠지. 근데 내가 지금 방금 hx가 수렴한다는 걸 알게 됐고 gx가 문제에서 수렴한다고 알려주고 있어.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극한을 분배할 수 있다고. 드디어 할 수 있다고. hx가 어디로 가? 6으로 가고 gx가 3으로 간대. 그러니까 fx가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6 빼기 3인 3으로 수렴한다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아, 얘가 수렴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이렇게. 그럼 이제 끝난 거야. 아, 얘가 수렴한다는 걸 내가 힘들게 찾아냈고 얘도 문제에서 수렴한다고 알려주고 있으니까 드디어 뭘 할 수 있다고? 분배를 할 수 있다고. 얘가 어디로 가? 3으로 가고 gx도 문제 3으로 간다니까 2 곱하기 3 빼기 3이 돼서 3이 답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야. 이게 정석적인 방법이야. 근데 뭐 당연히 정석적인 방법이니까 좋은 방법이고 다 한데 이렇게 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풀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리고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거든. 선생님이랑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게 하나가 있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정리인데 이렇게 써볼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플러스 gx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쳐볼게. 여기도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fx 플러스 마이너스 gx다라고 하면 꼭 플러스 마이너스 gx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기가 1차 결합인 형태는 다 돼. 1차 결합 뭐라 그랬냐면 이런 형태야. a 곱하기 fx 플러스 b 곱하기 gx. 상수가 곱해져서 더하기 빼기 꼴로 된 건 다 돼. 여기에서 꼭 기억해줘야 돼.
F, G, H 중에 두 개가 수렴하면 반드시 나머지 하나도 수렴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정리야. 저거를 사실 증명을 할 수가 없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증명을 할 수가 없는데, 증명을 매번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 매번 하는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걸 반드시 써먹을 수 있어야 돼. 반드시 써먹을 수 있어야 돼. 그럼 이걸 안다는 가정하에 이 문제를 푼다고 봐봐. fx 더하기 gx가 6이래. 이 6은 뭐냐면 상수지. 이거 수렴한다는 뜻이야. 지금 여기서 얘가 6이란 뜻이야. 이렇게. 여기가 6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수렴하고 있는 거야. 수렴하고 있어? 문제에서 x가 1로 갈 때 gx 3으로 얘도 수렴한대. 그러니까 나는 뭘 확신할 수 있다고? fx도 뭐다? 이거 수렴한다고 확신할 수 있다고. 이걸 바로 써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증명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지. 반드시 바로 써먹을 수 있다. 그럼 gx가 3으로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여기다 냅다 그냥 3 이렇게 써. 그럼 fx가 당연히 뭘로 수렴하는 수밖에 없다? 뭘 더해야 6이 돼? 3이 더해져야 6이 되니까 나는 여기서 그냥 바로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1로 갈 때 fx가 3이다라고 바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가 바로 끝나야 돼. 각각의 수렴하니까 극한을 분배해서 fx, gx에 3, 3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겠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문제야. 근데 정석적인 방법도 알고는 있어야 돼. 알고는 있어야 된다. 선생님 그러면 이걸로 못하는 문제를 이걸로 풀어야 되냐? 아니 그런 문제는 없어. 이걸로 그냥 다 돼. 싹 다 돼. 오히려 반대야. 이걸로 힘든 게 이렇게 해야 편해지는 거거든. 이걸로 힘든 게 이렇게 해서 편해지는 게 뭐냐? 그게 3번이야. 그게 3번이야. 그래서 3번하고 싫 테니까 3번만 잘 들어줘. 오늘 개인적으로 너희가 꼭 하나 건져갔으면 하는 게 3번이야. 왜냐면 나머지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쉬워지는 것들 중에 하나야. 구구단처럼 처음에 들을 때는 뭔가 싶은데 시간이 지나면 별 다른 노력을 크게 하지 않아도 이것 정도는 누구나 다 하거든. 근데 이 3번이 시간이 지나도 힘든 게 3번이야. fx, g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무한대로 발산한다. 근데 문제에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게 1일 때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고 그랬냐면 요거의 값을 구해달래. 잘 봅시다. 이제 이것도 선생님이 정석적으로 한 번만 풀어볼게. 내가 내 방식을 먼저 보여주면 정석적인 방법이 눈에 안 들어올 거라 한 번만 봅시다. 이거 지금 보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무한대로 이거 발산하는 거지. 발산하는 거라 사실 지금 이 정보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그럼 지금 얘도 마찬가지야. fx 빼기 gx의 극한값이 1이거든? 1이면 수렴하니까 이걸 뭔가 좀 써먹고 싶은 거야. 근데 지금 극한의 형태라서 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식의 형태로 먼저 표현을 할 거라고. 그래서 fx 빼기 gx를 hx라고 이렇게 써보는 거야. hx라고 이렇게 써보겠다고. hx라고 이렇게 써보면 지금 hx에 대한 극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 빼기 g 얘가 지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hx랑 똑같겠지. 이렇게 우리 등식의 양변의 극한을 취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얘가 지금 어디로 가냐면 1로 가. 얘가 1로 가니까 hx의 극한도 얼마야? 1이야. x가 무한대로 갈 때 1이라고. 그럼 내가 이제 요걸 가지고 뭘 생각할 수 있을 거냐면 gx가 뭔지 모르니까 gx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gx를 한번 만들어 봐. gx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기면 hx 빼기 fx 아니지 거꾸로 되지. fx 빼기 gx hx가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서 극한을 취하는 건 의미가 없어. 왜냐면 fx가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거든. 무한대로 가.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다 그랬거든. 확신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 확신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거, 너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극한에서 증명 안 하고 확신을 갖고 쓸 수 있는 거 내가 딱 하나라 그랬어. 딱 하나. 뭐라고? 무한대분의 1이 0이라고. 이거밖에 못 써. 그러니까 너희 사실 무한대라는 걸 보면 무한대분의 1이 0이다를 빨리 생각하고 만들고 싶어져야 돼. 그래서 여기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내가 양변을 fx로 나눠볼 거야. 양변을 fx로 나눠볼 거라고. 아니면 여기다가 먼저 gx 대신에 fx 빼기 hx를 집어넣을게. 내가 구하고 싶은 문제를 여기다가 다시 써보는 거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분의 fx gx 대신에 얘를 쓰는 거죠. 이렇게 써보자고. 그럼 아직 fx가 무한대로 가니까 나는 여기다 극한을 분배할 수가 없어. 근데 뭘 해볼 거라고? 양변에다가 fx로 나눠볼 거라고. 선생님은 계속 곱하기로 쓸게. 이렇게 나눠볼 거야. 그럼 이게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를 나누니까 분모는 1 되지. fx를 나누니까 1 돼서 2 남겠지? 여기가 뭐가 남냐면 fx 분의 hx가 이렇게 남는다고. 그럼 요게 뭐가 될까? 요게 x가 무한대로 가면 fx는 무한대로 가고 hx는 어디로 가? 1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무한대분의 1이 얼마다? 이게 0이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분배할 수 있는 거야. 얘가 0으로 가니까. 그래서 1분의 2가 돼서 2가 된다? 이게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야. 물론 어려워. 내가 말했지? 이 문제가 시간이 지나도 계속 어려운 문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잘 봐봐. 잘 따라와줘. 지금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무한대거든?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확신을 갖고 쓸 수 있는 게 무한대분의 1이 0이다라는 거야. 무한대분의 1이 0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놈의 극한이 무한대로 가면 무조건 얘를 분모로 보내려고 노력할 거야. 얘로 나누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 원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얘가 지금 무한대로 가잖아? fx가 무한대로 가니까 양변을 뭘로 나눌 거냐면 극한으로 나눌 거야. 이렇게 나눌 거야. 이거 하나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왜 나눈다고? 무한대분의 1이 0이라는 걸 써먹고 싶어서 양변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로 나눌 거라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는 1이 되겠지. 1. 여기다 쓸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이렇게 되겠지. 얘는 fx로 나눴으니까 얘는 뭐가 될 거야? fx분의 gx가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얘도 1을 내가 지금 뭘로 나누냐면 극한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로 나누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될 거냐면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렇게 쓰면 될 거야. 그럼 얘가 얼마가 되지? 이게 무한대분의 1이니까 얼마라고? 0이라고. 그럼 잘 봐봐. 1 fx분의 gx 0이야. 3개 중에 2개가 수렴하고 있는 거 맞아? 맞니? 3개 중에 2개가 수렴한다고. 1, 0 숫자잖아.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돼야 돼? 수렴해야 된다고. 여기 밑에 놨을까? 이래서 내가 3개 중에 2개가 수렴하면 나머지 1개가 수렴한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할 수 있어. 1에다가 요놈의 극한을 뺀 게 0이 되고 싶대. 이게 얼마로 수렴한다라는 거야? 1로 수렴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얻어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게 얼마라고? 1이라고. 이게 2이라고. 그럼 우리 1번 문제로 다시 돌아가 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극한을 알고 있는 극한 혹은 구해야 되는 극한을 사용해서 구한다 그랬거든? 어떻게 하면 되겠니? 내가 알고 있는 게 fx분의 gx밖에 없어. 어떻게 할 거야? 분모 분자를
fx로 나눌 거야. 분모 분자를 fx로 나눌 거라고 이렇게 나눌 거라고.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겠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1 되겠지? 분자 얘 fx 나누니까 1 되지? 빼기 fx 이거 맞아? fx 뭐하니? 계산 맞아? 더하기니 이거? 더하기구나. 이거 누가 플러스가 지워져가지고 더하기 fx분의 gx 이렇게 된다고. 그럼 나 지금 이게 수렴한다는 거 알고 있잖아. 1로 극한을 분배할 거라고. 그럼 얘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그래서 2가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문제야. 어려운 문제거든. 지금 뭐 S반, A반도 다 당연히 제일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이거라서 오늘 할 문제 중에 제일 까다로운 문제니까 이 정도 하면 너무 좋겠다.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조금 오버되긴 했는데 좀 쉬었다 합시다. 지금 14분이니까 25분에 시작합시다. 25분에.